뭐냐면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쳤어요. 무슨 사고를 쳤? 유럽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갈 수 있겠죠? 가야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안녕하세요. 최희선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영상 올린 지가 좀 됐는데, 지금 열심히 편집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편집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지금처럼 말로 하는 거는 금방 편집하는데, 애들하고 식당에서 밥 먹은 거, 애들하고 있는 영상, 또 혹은 남편하고 있는 영상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애들하고 찍은 걸 편집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핸드폰으로 하면 오타가 많이 나고,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편집하고 있어가지고 좀 오래 걸리고 있어서 영상을 먼저 찍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조금 지나고 찍으려고 했는데 찍었어요. 뭐냐면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쳤어요. 무슨 사고를 쳤냐면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비행기는 어딜 끊었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여동생이 미국에 살거든요. 미국에서 일하러 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현지인을 만나서 거기서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작년이죠. 올해 24년도 3월에 엄마가 칠순이어가지고 동생네 식구가 다 한국에 왔었단 말이에요. 동생네 식구가 한국에 다 왔었고 이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칠순 여행할 때, 제가 이제 손이 좀 불편하면서 막 엄마한테 짜증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칠순 여행 끝나는 날, 이 병의 의심이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큰 병원을 가라 그랬고, 그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이제 확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미국에서 한국 동생이 왔다 갔는데, 아시죠? 미국에서 한국 오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5월 달에 처음 입원했을 때 동생이 이제 한국에도 오고 그랬거든요. 음, 고맙죠. 고마워요. 근데 이제 동생이 마음이 계속 쓰이니까 또 오겠다는 거야, 한국을.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원래 이제 작년에도 한국 왔다가, 왜냐면 이제 한국에 때때로 오면서 미국에서 휴가다운 휴가를 동생이 한 번도 못 보낸 거예요. 외국 여행이든 뭐든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라 했었는데, 이제 작년에 갑자기 저 때문에 한국에 오느라고 또 못 간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12월 되니까 헷갈리네요. 25년에 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엄마의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애매한 상태였어요. 아시다시피 요즘 아시아나 마일리지 소멸로 막 난리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 집에도 이제 해당이어서 엄마의 마일리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많진 않지만 엄마의 마일리지가 아까웠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족의 마일리지를 싹 정리하니까 제 거 짜투리 조금, 아빠 거 조금, 동생 거, 엄마 거 합치니까 마일리지가 좀 돼요. 그리고 저희 오빠는 이제 해외 출장 다니는 일을 해가지고 오빠 마일리지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그 뭐, 동생이 이제 여름에 마일리지로 올까 말까 막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어, 저랑 엄마랑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끊었고, 근데 사실 이거는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진단받고,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딸들하고, 칠순 때도 딸들하고 여행을 했지만, 딸들하고 여행을 하고 싶다, 미국 여행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 4월, 5월 그때쯤이었는데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저는 현실적인 사람인데다가 비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엄마가 딸들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딸이 있다. 나도 딸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섣불리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넘어갔어. 그래도 엄마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너랑 나랑 미국에 가서 동생하고 여행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나갔죠. 지나갔고, 제가 4월에 처음 이제
진단 받기 전에 아이들하고 치앙마이에 여행을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계속 이제 애들하고 틈틈이 놀았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육아휴직하는 걸 확정했어요. 회사에도 오늘 드디어 얘기했고요. 고마워 여보. 오늘 얘기했고, 근데 시기만 조금 조율하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조금이라도 이제 괜찮을 때 여행을 더 많이 다니자 그러는데, 사실 가고 싶은 데가 없었어요. 가고 싶은 여행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생하는 여행을 조금 좋아했는데, 20대 때 중국, 인도, 뭐 동남아 웬만한 데 많이 돌았고, 그리고 다른 여행을 갔었지만 유럽을 못 가봤었거든요. 왜냐하면 20대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유럽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5, 60대 지긋한 어느 정도의 어른이 되었을 때 부부가 여유롭게 여행을 하고, 큰 자녀들, 조금 큰 아이들이 한 최소한 중고등학교, 그리고 성인 정도 된 가족이 그 모습으로 유럽을 여행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애들하고 해외여행 간 거는 아직 애들이 어리기도 해서 막 관광지를 다니거나 그러진 않았고, 저희는 그냥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호텔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그게 다였거든요. 바다에서 놀고. 그러니까 막 크게 막 어디 가지 않았는데, 신랑이 어디 가고 싶냐 이렇게 묻는데, 어렸을 때 중국 여행 갔을 때 가고 싶었던 실크로드, 근데 못 가고 남쪽으로 내려갔거든요. 실크로드 여행, 아니면 유럽, 아니면 좀 뭔가 이렇게 앙코르와트, 캄보디아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고 싶은데 애들하고 가기엔 애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그리고 뭐 딴 데는 뭐 그렇게 막 가보고 싶은 데도 없고 몸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마일리지 사건으로 동생하고 비행기표를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네가 오지 말고 나랑 엄마가 갈게. 이제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엄마랑 제가 마일리지를 끊었어요. 근데 아빠 거, 내 거, 동생 거, 엄마 거 모아도 둘의 마일리지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시아나는 6월부터 성수기 돼요. 그래서 평소엔 7만 마일리지인데 6월 달 거는 10만 마일리지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합치니까 17만 5천 마일리지가 있어야 되는데 모자라서 오빠 마일리지를 좀 썼어요. 오빠 고마워요. 세연이 고마워요. 그렇게 썼고 해서, 오빠가 되게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내 마일리지를 쓰는 거였어? 안 되나? 써! 막 이랬는데, 여튼, 오빠 마일리지까지 써가지고, 미국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5월 달에 가는 걸로 끊었고, 지금 상태로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외관으로 보기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좀 빠리빠리하지 않고, 손 쓰는 게 좀 아무래도 무거우니까, 이렇게 막 쟁반 같은 거 들거나 그릇을 들거나 짐을 나르거나 캐리어 끌거나 이런 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주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물건을 저에게 줬을 때 제가 못 받아요. 아니면 못 들고 이런 것들이, 얘 뭐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상황들이 좀 불편한 마음. 그러면서 며칠 전에 누워있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유튜브가 빨리 커져서 나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얘가 손을 못 쓰는 애구나 라는 거를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 여튼 5월달에 그런 마음들이 들었고요. 유럽 얘기는 제가 이제 50대 때 유럽을 가고 싶었어요. 유럽에 어디 딱히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고즈넉한 유럽에 남편과 아이들, 다 큰 아이들과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될까? 되면 좋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거동도 되고, 안 되면 휠체어를 타서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이 너무 힘들려나? 이탈리아에 가서 커피 한 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왜냐하면 이제 유럽 여행을 안 해봤고, 신혼여행 얘기할 때 저희 남편이 유럽을 가고 싶다 그래서, 유럽을 관광지처럼 돌고 싶지 않다, 신혼여행을. 그래서 터키랑 이탈리아, 저희 남편이, 제가 나라를 하나만 가자 그래서 남편한테 나라를 2개를 골라오라 그랬고,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터키였어요. 근데 그 2개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였고 하나는 터키였는데,
이탈리아에서 그냥 지중해를 보면서 커피를 먹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오늘 아침 우연히 유튜브에서 텐트 밖은 유럽 뭐 그런 라메란 씨가 나오는 영상을 짤로 봤는데 음, 유럽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갈 수 있겠죠? 가야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렇죠. 일단은 미국 여행 준비 잘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3주 정도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애들을 볼 건데 미리 고마워요. 미리 고맙고 이 사고 친 걸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중히 잘 살고 동생이랑 미국에서 이제 할 것들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고 있는데 설레요. 우리 애들한테 아직 말 못했어요. 애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엄마 미국 가? 안 돼! 같이 가! 막 이러는데 같이 가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동생네 집이 막 큰 게 아니어서 5식구가 가는 건 너무 민폐여서 갈 수가 없어가지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일단 엄마랑 엄마의 소원이었던 엄마가 가고 싶다고 하니 엄마랑 동생하고 또 이제 동생네 가족하고 미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동생아 이 영상 보고 있을 텐데 여름에는 니네들 가족끼리 좀 놀아. 오지 말고 언니는 건강할 테니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겨울 방학, 여름 방학 계획들 세우시고 그냥 저는 이렇게 막 여행 갈 때 돈을 많이 쓰거나 호캉스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지난번 치앙마이 여름에 4월 달에 일주일 간 것도 비행기 값 숙소 다 해서 270만 원, 5명이. 그렇게 썼어요. 토탈 비용이. 여행자 보험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막 그렇게 큰 돈을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 돈을 써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은 사실 돈도 돈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건강이 허락될 때, 시간이 허락될 때,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아이들하고 아웃백 갔다 온 거 영상 편집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맨날 차에서 영상 찍잖아요. 이거에 지루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족이랑 여행 간 거나 이런 거 하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건 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제가 떠드는 게 재밌으신 건지 아니면 사람들마다 욕구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의 사는 이야기들 영상들이 좀 보고 싶으실까요? 안 궁금하시면 안 찍으려고 영상 편집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 이틀 3일째 짬짬이 하고 있긴 한데 조만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아직 어려갖고 대화다운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많이 하진 않나? 나름 대화가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의미 있지만 이렇게 영상에 담을 만큼의 대화가 아니어가지고 고민이에요. 어디까지 잘라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 파란 거 보이시죠? 해남의 하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제가 5월달에 무사히 미국에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하루 일상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